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물 포커스 김동률입니다. IT의 발전은 인간의 삶의 질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사람의 눈을 대신할 시각 안내 시스템이 개발되어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즉 애트리 윤호섭 박사 모셔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윤호섭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윤 박사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흔히 애트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연구소는 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윤 박사님은 관심 분야가 어떤지 좀 우선 소개해 주시죠. 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대덕 특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략 한 2,500명 이상의 연구원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주로 와이브로나 CDMA, TDX 등에 관련된 연구 성과를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요. 저는 연구소에서 지능형 로봇 연구부에서 주로 이제 그 로봇의 시각 인식에 관련된 연구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우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시각 안내 정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시스템인지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은 시각장애인들이 정상인처럼 할 수 있는 건가요, 행동을? 첫 번째는 이제 버스 번호 안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들께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실 때 몇 번 버스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자동으로 안내해서 뭐 911번 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 멘트를 알려주는 것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하철역에서 그 출구 번호나 아니면 화장실 기호 등을 인식해서 2번 출구가 정면에 있습니다. 혹은 남자 화장실이 정면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려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들께서 만나기로 약속한 분의 얼굴을 등록시켜 놓으면 그분을 만났을 때 자동으로 인식해서 윤호섭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어려운 기술인데요. 시각장애인분들께서 이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로 인식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인데 예를 들면 이제 차도 쪽으로 시각장애우들이 걸어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차도로 가고 있으니 정면 왼쪽으로 걸어가십시오. 라고 안내를 해주는 그런 4가지 안내 시스템을 이번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윤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무슨 SF 소설, 즉 공상과학 소설에 나올 법한 그런 소재들이 현실로 다가왔는데 시각장애인들 가운데서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이 아까 한 27만 명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완전히 눈이 먼 분들에게는 불가능한 거죠? 아니죠. 완전히 눈이 먼 분들도 저희가 지금 개발한 장치를 사용해서 안내를 받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이 된 것이고요. 대략 이제 27만 명 중에서 한 4만 3천 명 정도가 시각장애인 1, 2등급으로서 완전히 눈이 먼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이분들에도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번 시스템이 굉장히 획기적인 거군요. 그러니까 눈이 완전히 먼 이런 맹인도 가능하고 시각이 약한 그 약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눈에 관해서 모든 문제가 있는 분, 시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어떤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그럼? 예, 맞습니다. 예. 사람의 눈의 어떤 그 기능을 모든 환경은 아니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또 특정한 환경에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식해서 대신해서 이제 음성으로 시각장애인 눈이 안 보이니까
네. 인식한 결과를 음성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시각장애우는 늘 헤드셋이나 이 리시버를 귀에 꽂고 다녀야 되는 거군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각장애우들이 이제 시각이 없기 때문에 네. 외출하실 때 이제 청각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리시버나 헤드셋을 이제 꽂으면 어떻게 보면 그 리시버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에 의해서 외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는 리시버나 헤드셋을 시각장애우들한테 이제 쓸 수 있도록 네. 디자인을 했었는데 현재 버전에서는 그냥 이제 스마트 PC가 스피커를 통해서 외부 소리와 같이 이제 안내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이 실제로 활용 가능한 곳은 이제 버스 정류소라든지 지하철도 되고 시장 보기도 가능합니까? 아,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각장애 분들께서 제가 이제 이 방송에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이제 소개가 되니까 저한테 이제 전화를 많이 주셨는데요. 예, 그래서 평소에 아마 그런 통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러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라는 이제 통로가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 그런 상황 외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장에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물건을 사고 돈을 주고 받을 때 네. 이제 돈을 이제 가끔 가다가 상인분들이 이렇게 속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잔돈을요. 예. 보통 이제 새 돈에는 점자 블록이 이제 이렇게 있죠. 있어서 네. 만져지는데 네. 돈이 좀 이제 헐어버리면 네. 이제 구분이 되게 하기가 어려워지고. 어렵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위조지폐를 주면 이제 범죄가 되지만 네. 뭐 10,000원짜리를 줘야 되는데 1,000원짜리를 주고 10,000원짜리를 줬다라고 우기거나 이랬을 경우에 네.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증거를 잡기도 힘들 것이고. 예, 뭐 네. 나중에 이제 그 지나가고 나면 내가 뭐 1,000원짜리 그때 10,000원짜리 줬는데 왜 거짓말하냐 그러면 네. 굉장히 어렵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즉시에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제가 이제 개발한 그런 숫자 인식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 예,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시각 안내 정보 시스템 장애운들에게 이런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윤 박사님은 이 연구에 매달린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연구원에서 강제로 할당해서 여기에 매달리게 된 겁니까? 네, 원래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제 로봇의 시각 기능을 모사하는 그런 연구, 주로 영상 처리 연구를 이제 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도 네. 하고 있고요. 사실 로봇이나 시각 장애우나 둘 다 이제 시각 기능이 없다는 것에서 이제 동일한 그런 환경인 거죠. 예, 네. 로봇에서 필요한 기능은 마찬가지로 시각 장애우들한테 필요한 거고요. 시각 장애우한테 필요한 어떤 기능들은 바로 또 로봇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연구를 하는 와중에 저희 4년 전에 지금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네. 시각장애우를 위한 이런 그 과제를 이제 만들었었고요. 저희 연구팀이 그 과제를 이제 같이 하게 되면서 네. 예, 본격적으로 이 관련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윤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쨌든 점점 더 이게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이나 아니면 태평양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습니까? 미국이나 일본들도 뭐 시각장애우들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나 네. 뭐 시스템들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렇지만 그 방금 저희가 소개한 것 같은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고요.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주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시각장애우를 위한 아까 지폐 인식 시스템을 네. 이제 개발을 했다는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시스템은 이제 손가락 위에다가 카메라를 이제 달아놓고요. 예, 그게 카메라가 이제 지폐를 바라보면서 이제 얼마라고 인식해서 이제 시각장애우에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된 사례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자마다 독자적으로 개발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인류 보편적으로 개발될 소지는 없는 겁니까? 거꾸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으로 개발된 기술이 네. 시각장애우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요. 네. 이제 가장 유사한 시스템으로 이제 구글 글래스나 MS 스마트 안경을 들 수 있는데
그 구글 글래스가 하고 있는 역할은 이제 안경에 카메라를 달아놓고요. HMD라고 해서 안경 위에 이제 스크린도 같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고 있는 그 영상을 안경에 달려 있는 카메라가 분석을 해서 이제 다양한 인식 기술을 동원해서 인식한 다음에 이제 그 스크린에다가 이제 그 입혀서 보여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개발한 이제 시각장애 안내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그 구글 안경을 사용해서 포팅을 하게 되면 모자가 아니라 이제 안경 형태로 이제 저희 시스템이 이제 그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들 이제 각각 필요한 인식되는 소프트웨어들은 앱으로 다 이제 작성이 돼서 뭐 아까 뭐 지하철에서 쓸 수 있는 앱, 뭐 버스에서 쓸 수 있는 앱, 아니면 뭐 보도에서 쓸 수 있는 앱, 뭐 아니면 뭐 얼굴 사람 만날 때 쓰는 앱,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장애 분들께서 앱으로 다운받아서 이제 각 환경에 맞게끔 쓰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바뀔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윤 박사님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윤 박사님께서 자동차 번호판 인식 시스템도 개발하셨죠? 네, 맞습니다. 어떤 원리로 자동차 번호판을 이렇게 인식해서 캐치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그 당시 만든 번호판 인식 시스템은 자동차가 그 밑에 그 도로 밑에 깔려 있는 루프 센서라고 하는데요. 네. 그 압력을 감지해서 신호가 들어오면 카메라가 이제 영상을 찍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항상 이제 번호판이 정면에 찍히도록 이제 한 차선에 이제 들어와 있는 이제 번호판 영상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럼 영상 내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뭐 문자나 기호 숫자들이 이제 자동차 번호판에 다 달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이제 핵심 기술이었었고요. 네. 예, 그래서 관련돼서 저희 연구팀에서 그 당시로는 아무튼 최초로 국내 최초로 아마 이제 그 실시간으로 번호판을 찾아내는 그런 기술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인식 기술들은 사실은 이제 그 해외에서도 상당히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네. 예, 신경망이라고 유명한 이제 인식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그거를 그 시스템에 맞게끔 잘 변형해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그 당시 한 5명 정도에 되는 작은 이제 건화기전이라는 이제 그 회사랑 이제 기술 이전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한 뭐 100명 이상의 이제 중견 벤처 기업으로 이제 자라는 건화 정보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보통 처음 사용하게 된 게, 그 시스템이 적용된 게 이제 경찰청에 이제 도난이나 범죄 차량 감지 시스템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한 차선당 2억 원 정도에 들어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 10차선만 해도 뭐 20억이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아무튼 어떤 작은 기업이 그걸 통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뤘었죠. 네. 네. 그 자동차 번호판 인식 시스템 때문에 아마 범죄율은 상당히 낮아졌으라는 그런 기대도 되는군요. 어쨌든 윤 박사님은 이런 영상 그 처리 시스템, 영상 처리 기술에 대해서 이른바 권위자신데, 이 영상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디바이스 같은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CCTV라든지. 네, 그 디바이스라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그 영상 처리 시스템들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표적으로 CCTV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작년부터 굉장히 그 큰 뭐 언론에 많이 나와 있는 범죄에 관련된 CCTV가 형사였죠. 예. 네. 그리고 이번에도 보스턴 마라톤에서도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네. 했었고요. 그래서 CCTV는 이제 국내만 해도 공공기관에서 한 36만 대 정도, 그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에서 한 330만 대
그래서 대략 한 360만 대 이상의 이제 CCTV가 국내에 이제 달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아마도 뭐 우리 서울만 해도 하루에 뭐 최소 24번 이상 사람들이 CCTV에 노출이 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한 360만 대가 이제 그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데이터를 이제 영상 처리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검색하고 저장, 이제 색인하고 뭐 이런 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실제로 활용되는 영상 처리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대표적으로 CCTV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번호판 인식 시스템도 뭐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긴 하지만 영상 처리 기술을 앞으로 더욱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은데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영상 처리 기술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핫 이슈에 이제 되고 있는데요. 그 영국의 BBC 리서치사에 의하면 매년 영상 처리 어떤 시스템의 시장이 10%씩 증가하고 있고 2015년 내후년에 한 뭐 180억 불 정도의 시장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8조 원인 거죠. 엄청난 시장인 네. 거죠. 영상 처리에 관련된 그 머신 비전 시장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금 네. 신성장 동력으로 소프트웨어 쪽을 이제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시다시피 뭐 LG나 뭐 삼성 뭐 그런 휴대폰 업체들도 그 안에 달려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굉장히 이제 그 요즘은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사실은 요 근래에는 이제 영상 처리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네.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시장으로 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국은 우리나라 휴대폰 강국, 뭐 자동차도 뭐 강국이죠. 하여튼처럼 영상 처리 기술 면에서도 세계적인 강국인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영상 처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네. 뭐 CCTV도 있고, 뭐 생체 인식 시스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가 이제 전부 다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로봇 비전 쪽이나 이런 쪽도 뭐 해외에도 굉장히 뭐 유수한 연구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분야별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기술 수준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윤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뭐 꽤 오래된 헐리우드 영화 같은데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네네. 이 눈에 홍채를 이용해서 뭐 인식하고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뜬구름 잡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윤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실용 단계 어느 정도 와 있는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홍채 인식 시스템이 이제 생체 인식 영상 처리를 이용한 생체 인식 시스템의 대표적으로 이제 지문 인식을 들 수 있고요. 네. 근데 지금 근래 이제 얼굴 인식 시스템, 그다음에 제일 정확한 게 사실은 이제 홍채 인식 시스템인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이너 리포트에서 이제 홍채 인식 시스템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소개가 됐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홍채 인식 관련된 그런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이제 가까운 근거리에서 예, 이제 거진 접촉식 비슷하게 이제 눈을 이렇게 센서에다가 이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영화에서는 이제 먼 거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 연구자들은 이제 줌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원거리에서도 홍채를 인식하는 그런 기술 쪽으로 지금 상용화를 이제 추진은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보통 사람들이 짐작하거나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IT가 발달하고 이런 컴퓨터 발달해서 정말 상상 현실이 되고 있는데 이 같은 첨단 기술이 발달이 어느 정도까지 인간의 세계를 바꿀 것 같습니까? 윤 박사님은 이제 자연과학자시니까. 데이터가 옛날에는 정말 많은 영상 데이터 100만 화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처리하기가 사실 프로세서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이제 한번 개발하면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막 뭐 하루 뭐 훈련시키는데 하루 뭐 동작하면 뭐 일주일 걸리고 뭐 결과는 나오는데 쓸 수 없는 그런 기술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뭐 굉장히 빠른 컴퓨터들이 저가로 이제 저희가 연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그 인식하는
그런 상황이나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동작할 수 있는 게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근 5년에서 10년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구글 글래스와 같이 사람이 웨어러블 컴퓨터 안에 네. 카메라들이 내장이 돼 있고 네. 그게 이제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거죠. 현재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무슨 서비스를 원하는지까지 다 예측해서 네. 예, 그런 거기에 맞는 어떤 맞춤형 정보 안내 시스템들이 일상화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첨단 기술을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덜컥 겁부터 납니다. 워낙 그 입을 수 있는 그런 컴퓨팅 장치를 가지고 정말 신처럼 그렇게 이제 앞으로 행동하게 될 텐데 그 박사님은 이번 이 시각 안내 정보 시스템 개발로 시각 장애우들에게는 뭐 좀 좋은 표현을 하면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로 부각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시각 장애우를 위한 이쪽 연구에 매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분야를 하면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연구가 이제 중단이 되게 되면 이제까지 이제 했던 연구진들을 다른 이제 연구팀에 이제 할당을 하는 이제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전공을 살리지 못할 예, 수도 그렇습니다. 있군요. 예, 네. 뭐 그래서 그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정치 이상의 어떤 뭐 그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계속 수행하지 못하는 연구비를 이제 할당받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지금 사실은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 네. 좀 연구비 지원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뭐 경쟁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어떤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인정할 만큼 발표가 되면 네. 그런 연구들은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정부의 이 관계자, 연구비 또는 지원 관계자들이 꼭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군요. 그 윤 박사님 시력은 좋으신가요? 안경 교정 시력만 좋고요. 예, 일반적인 뭐 0.한 뭐 마이너스 옵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윤 박사님도 시력이 좋은 분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인데 윤 박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날마다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는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어 모두가 편리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